많은 전문가들의 찬사가 터진 가운데 BBC의 대표적인 축구 전문가 가스 크룩스도 거들었는데요. 그는 BBC를 통해 나는 과거에 손흥민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손흥민은 케인이 떠난 지금 달라 보인다. 케인이 떠난 이후 손흥민은 리더로서 경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손흥민은 그 책임감을 즐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런던 더비에서 토트넘이 더욱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두 번이나 뒤지는 상황에서 강철 같은 손흥민이 해결해준 것이다. 손흥민은 충분히 보여줬다.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후 나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손흥민의 모습이 보인다. 손흥민은 더욱 강해졌고 더욱 성숙해졌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크룩스는 나는 또한 본 것이 있다. 케인이 떠난 올 시즌 토트넘이 더 좋은 팀을 가졌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인이 빠지자 토트넘이 더욱 좋은 팀이 됐다는 의미인데요. 그러자 영국의 더부트룸은 크룩스의 발언을 소개하며 케인이 토트넘에서 빠진 게 더 나은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물론 아직까지는 케인이 없는 토트넘이 더 나은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없다. 하지만 손흥민과 제임스 매디슨과 같은 선수들이 시즌 초반 최고의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시즌 초반이기는 하지만 케인 부재는 느껴지지 않고 있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케인 의존증에서 벗어난 토트넘이 팀으로서 더욱 강력해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캡틴 손흥민 효과가 이런 변화에 절대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케인과 영혼의 파트너로 EPL 최다 골을 합작한 손흥민 역시 케인 없이 더욱 강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손흥민도 토트넘도 지금까지는 분명 케인이 빠진 게 더 낫다라는 평가입니다. 영국의 미러 역시 아스널전이 끝난 후 케인이 누구인가? 라며 아스널전에서 손흥민은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다. 경이로운 모습을 보여줬다. 케인 없는 시즌 초반 훌륭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여기에 프리미어리그 공격수 중 가장 효율적인 모습을 보인 선수 1위에 손흥민이 꼽혔는데요. 바로 손흥민의 이날 볼터치 횟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 풋볼 런던은 통계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경기가 있다면 아스널전 손흥민의 모습을 살펴봐라라면서 경기 결과 대신 경기의 통계와 헤드라인 데이터만 살펴봤다면 손흥민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날 단 18회의 볼터치를 기록했는데요. 78분 교체 아웃된 손흥민보다 더 적게 공을 만진 선수는 없었습니다. 후반 15분 교체 아웃된 존슨을 제외하면 매디슨이 43회로 손흥민 다음으로 적은 터치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곱절이 차이가 나는데요. 손흥민은 총 42번의 움직임을 가져가 17번의 성공을 거뒀습니다. 크로스는 없었고 드리블 시도도 없었는데요. 7번의 경합 과정에서 3번 승리했고 볼 리커버리는 0회, 볼을 빼앗긴 횟수는 2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는 손흥민의 활약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는데요. 제한된 시간을 최대의 효율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극한의 효율을 자랑했죠. 손흥민은 이날 18개의 터치 가운데 2개를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슈팅은 총 3번을 기록했는데 그중 하나는 옆구무를 때리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손흥민의 이날 기대 득점 값은 단 0.86이었습니다. 1골도 채되지 않는데 손흥민은 2골을 넣으며 다시금 손흥민 선수의 놀라운 골 결정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술적 움직임도 뛰어났는데요. 아스널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데클란 라이스를 대신해 조르지뉴를 투입했습니다. 이는 토트넘 선수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됐는데요. 조르지뉴는 유독 강한 압박에 취약한 모습을 종종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손흥민도 이를 알고 있었는데요. 손흥민은 경기 종료 후 구단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후반전 시작하기 전에 매디슨과 이야기를 나눴다. 상대가 교체를 진행했고 미드필더에서 소유했을 때 더 공격적으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디슨이 해냈고 공을 따냈고 제대로 된 타이밍에 이르지도 늦지도 않게 패스를 건넸다. 적당한 순간에 나에게 패스를 건네내 마무리가 아주 쉽게 이어지도록 도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조르지뉴를 향해 강한 압박을 펼칠 것을 매디슨과 약속한 것. 이러한 전술적 움직임으로 손흥민은 2골을 뽑아낸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금 손흥민 선수의 레알 이적설이 흘러나오면서 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손세이셔널 손흥민의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2019년 6월 토트넘과 리버풀의 유럽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앞두고 처음 불거졌습니다. 당시 리버풀의 핵심 공격수인 사디오 마네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나를 원한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다. 에당 아자르와 손흥민을 원한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아자르는 이후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확정지었습니다. 같은 달 이탈리아 언론 역시 손흥민의 레알 마드리드행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치로 베네라토 기자는 라이스포츠의 라 도메니카 스포르티바에 출연 레알 마드리드는 손흥민을 영입하려 한다. 때문에 토트넘은 대체자로 이르빙 로사노를 점찍었지만 로사노는 나폴리 이적에 가까워졌다고 했었습니다.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손흥민의 레알 마드리드행 루머는 2021년 다시 한번 터졌는데요. 1월 1일 터키 출신 에크렘 코누르 기자가 SNS에 손흥민이 레알 마드리드에 관심을 끌고 있다고 올린 글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유럽 언론이 들썩였었는데요. 영국의 기브미 스포츠는 지네딘 지단 감독이 손흥민을 면밀하게 관찰 중이라고 보도했고 스페인의 돈발롱은 아예 구체적인 이적료까지 전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손흥민 영입을 위해 7천만 유로 약 932억 원을 책정했다고 했었습니다. 영국 커트 오프사이드는 토트넘은 손흥민을 팔고 싶어 하지 않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제안이 오면 일반적으로 선수들은 흔들리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올해 9월 28일 세 번째 이적설이 나왔는데요. 여름 이적 시장이 끝난 이 시점에 나와 신빙성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커트 오프사이드는 스페인 파차에스의 보도를 인용 레알 마드리드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스타 손흥민을 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커트 오프사이드는 레알 마드리드는 공격 지역 강화를 노리고 있고 손흥민이 엄청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어 레알 마드리드는 손흥민의 상황을 주시 중이고 이미 관심을 표현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은 의심할 여지 없는 월드클래스 선수며 최근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며 하지만 손흥민도 벌써 31세며 레알 마드리드가 젊은 선수들의 관심을 이어온 만큼 올 시즌 종료 후까지 손흥민의 관심을 보일지가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토트넘에서는 레전드 대우를 하며 재계약을 서두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르면 몇 주 안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이번 크리스마스 전까지 발표를 하겠다는 목표인데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토트넘이라면 레전드 대우 제대로 받으면 남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선수 생활 이후 유소년 코치도 보장받고 이후 프리미어리그 최초 한국인 감독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차후 재계약을 하던 이적을 하던 손흥민 선수가 가장 원하는 현명한 결정을 하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토트넘 상승세 주역 중 한 명인 미드필더 메디슨이 손흥민을 향한 인터뷰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영국 매체 스퍼스웹은 27일 메디슨은 손흥민이 라이벌들에게 겁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퍼스웹은 메디슨은 자신과 손흥민이 서로의 경기 스타일에 대해 더 잘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인정했다. 손흥민은 케인이 떠난 후 메디슨과 케인과 같은 이해도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손흥민은 9번으로 출전해 5골을 넣으며 중앙 공격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메디슨은 손흥민에 대해 지난 몇 주 동안 손흥민은 중앙으로 더 많이 이동해 9번이나 8번, 10번처럼 뛰고 있다. 손흥민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는 경기장 밖에서도 경기에 대해 도움을 준다. 아직 초기 단계이기에 서로를 파악하고 있지만 나는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의 움직임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했다라며 손흥민과의 호흡이 더욱 좋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체는 두 선수의 호흡에 대해 메디슨은 손흥민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지닌 제이미 바디와 함께 뛰어봤다. 바디는 손흥민처럼 수비 라인 뒤로 들어가 득점하는데 꽤 능숙했다. 그렇기에 메디슨은 손흥민과의 플레이에 빠르게 적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며 바디와의 경험이 메디슨에게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